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교육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실련의 최소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실련 기자회견 내용은 유튜브 또는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 취지에 대해서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11월 19일 날 지난주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호텔, 상가, 사무실 등을 매입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중앙정부는 주택이 부족해서 세금과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주택을 사들이겠다는데, 지방정부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지금 고인이 된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신도시 내에 이 알짜배기 땅, 금싸라기 같은 땅, 강남의 집값이 평당 한 2,507억 정도 하던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1,000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국방부 소유의 군부대 땅을 사들여서, 그 땅을 사들인 땅인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땅에 아파트 분양을 슬그머니 해서 수천억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을 중지시키고, 또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년 초에 경실련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9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앞으로 부동산 공유제를 통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서울시가 확보한 모든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SH공사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동안, 금년 초에 우리가 만나서 확인한 결과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분양 원가 공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시장에게 비밀로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이래 왔습니다. 그랬던 이 SH공사 또 서울시장 직무대행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이들의 그 행위를 경실련은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달 국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19일 중앙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민간 부동산을 사들이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SH공사는 위례 아파트 1676세대를 분양하겠다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제시된 분양가를 토대로
적정 분양가 대비 얼마나 부풀려졌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의 부당 이득을 SH공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집장사로 인해서 서울시 공공주택이 지금 현재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자료의 5쪽부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H공사가 20년에만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이번 위례 포함해서 3,575세대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도 마곡 9단지, 고덕 강일 등에서 아파트를 민간 분양했고, 이번에 위례에서는 1,676세대를 분양하는데요. 한 채의 평균 분양가는 표 1에 설명되어 있듯이 1,981만 원입니다. 제시한 토지비는 1,234만 원, 건축비는 747만 원입니다. 이 값이 저희들이 적정한지 들여다본 결과 경실련이 제시한 적정 원가는 1,250만 원입니다. 경실련은 토지비를 택지 조성 원가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건축비는 지금까지 SH공사와 또는 G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를 토대로 작성된 건축비를 참조해서 적정 건축비를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토지비는 왜 600만 원이냐면 현재 위례 신도시에 SH공사가 공개한 택지 조성 원가는 토지 한 평 기준 1,130만 원입니다. 1,130만 원에 토지비에 투입되는 금융비용이나 제세 공과금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한 평 토지비를 산출하기 위해 용적률 200%를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한 평당 토지비는 6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공개된 공사비 중 적정 건축비라고 판단되는 600만 원을 적용하면 현재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1,250만 원입니다. 1,981만 원 SH가 공개한 분양가와 경실련이 제시한 1,250만 원의 차액은 평당 731만 원, 30평 기준으로 2.2억, 1,676세대 전체로 적용하면 3,720억 원으로 이만큼의 금액이 SH공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실제 경실련이 왜 건축비 평당 600만 원을 적용한 그 근거자료를 저희는 좀 제시했습니다. SH공사가 이번에 공개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축비는 74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SH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건설 공사 금액을 토대로 공개한 건축비 내역이 있습니다. 내곡 2단지, 마곡 10단지, 또 GH공사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사와 계약한 금액을 토대로 한 공사비 토대로 건축비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택 고덕 9단지입니다. 여기에 공개된 건축비를 보시면 표 2에 나와 있지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건축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금액을 토대로 평당 600만 원이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SH공사는 경실련의 건축비가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례 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건축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했고, 그 결과 그 경실련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7쪽입니다. 만일 SH공사가 이렇게 공공주택을 다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경실련이 제안하는 방식인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들에게는 얼마의 이득이 돌아올까 저희도 추정해봤습니다.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 서민들은 평당 600만 원, 30평 기준 1억 8천만 원이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로 매월 토지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한 이자 비용 2% 적용할 경우에 토지 임대료는 월 33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억 미만에 월 33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30평대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들도 평생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SH공사를 포함한 서울 시민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나 바로 토지 자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토지 자산 가치는 현재 위례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약 평당 3,8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물값을 뺐더라도
아파트 한 평당 약 3,200만 원의 토지 자산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꼴이 됩니다. 바로 이거를 1676세대로 확대하면 약 1조 6천억 원의 토지 자산 증가가 서울 시민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8쪽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SH공사는 고덕, 강일, 마곡, 항동 등의 공공 신도시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을 상당수 매각했기 때문에 공공주택 재고량이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8쪽의 표 4를 보시면 현재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아낸 서울시가 보유한 2018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임대로만 봤을 경우에 약 18만 3,546호입니다. 이것을 4년 전 2014년 이후 증가로만 다시 보면은 2만 8천 호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만일 지금 SH가 분양하는 것처럼 미래나 마곡이나 고덕, 강일, 항동 등의 공공주택을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이보다 훨씬 증가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공공전세 아파트가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재고량이 3만 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서울시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제시한 주택을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 방식으로 도입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SH공사는 이러한 아파트가 반의 반값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격을 적정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의 반값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분양 거품은 하나도 빼지 않고 분양 시기만 단계별로 나눠서 지분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분양가를 납입하는 방식인 지분형 적립주택은 반의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분부대 토지를 SH가 사들인 땅값이 얼마죠? SH가 위례 신도시는 평당 수용할 때는 평당 380만 원, 그러니까 약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땅 한 평에 4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용적률을 200%로 치면 실제 땅값 원가는 200만 원이고 거기에 택지 조성을 하고 뭐 하면 300만 원쯤 된다고 치더라도 왜 650만 원이 됐는지 네. 그것도 토지비도 이미 거의 2배 이상 부풀려져 있고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그런 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공사는 두 가지 그 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공사 원가를 계산하는 공사 원가 계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공사를 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대로 정산하는 실비정산 가액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정산 가액 방식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우리가 평상시 자주 짓지 않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는 실비정산 가액 방식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99.9%의 이 시설물을 만들 때는 사전에 만들기 전에 공사 원가 계산을 해서 이 물건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적정한 원가인지를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택지 조성을 한 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는 건축비에 대한 건축 원가 계산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지금 SH공사 사장과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현직 시장이 고인이 된 틈을 이용해서 어떤 이유론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시장 직무 대행 교체 또는 직무 정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이 시장 직무지 대행은 지금 경실련과 시민들이 원치 않는 광화문 광장 이 도로 공사를 긴급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발주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부대까지 강제로 이전시키고 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의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호텔, 상가, 이 빈 사무실,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사들여서 전세를 놓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우리 언론들이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고인이 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꼭 분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만 분양을 하겠다. 이 건물만 분양하면 서울 어느 곳에다 짓든 20평짜리는 1억 1천, 30평짜리는 한 1억 6, 7천. 그래서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나 용산의 차량기지 같은 곳에, 또는 지금 위례신도시 그 알짜 땅에 이렇게 건물만 지면 30평짜리를 2억에 전세값의 반의 반, 전세값보다도 월등히 낮은 값에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만약에 이 원가 계산을 한 걸로, 공기업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기업의 이 3대 권력을 준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준 것은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주변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라고 특권을 준 건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지금 공기업과 서울시는 땅 장사, 집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 결과는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공기업이 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는 집값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으로 하면 2007년, 8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과거 노무현 정부도 공기업이 가진 땅을 팔고 대통령께서 공기업도 장사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집값이 폭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재벌과 공기업, 토건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대책만 내놨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후 서울시가 지난 5년, 지난 10년간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높은 분양가로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마치 시민들이 무슨 로또를 맞는다는 둥 하는 그런 엉터리 없는 적을 했고, 지금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주변의 시세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11억입니다. 30평짜리 같으면 평당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6억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원가는 얼마냐? 3억짜리 아파트입니다. 3억에서 한 3억 5천 되는 아파트를
6억에 팔아서 마치 굉장히 싸게 파는 것처럼, 물론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요. 쌀 수밖에 없는 거는 주변 시세 땅값이 8천만 원인 땅 옆에 자기들은 400만 원, 500만 원에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팔지 않고, 팔려면 주변 시세가 11억이니까 11억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변 시세에 6억에 팔면 5억 싸게 파는 거죠. 5억 싸게 팔아도 자기들은 2억 이상이 남기 때문에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공기업이 수천억의 폭리를 취해서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저희는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 숫자가 많아서 기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기자회견을 다시 이런 형태로 한다면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할까 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LH나 SH공사가 개인의 땅 또는 군부대 용지를 강제 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권들이 이러한 공기업에게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관련 법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가진 그 상한제 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이렇게 분양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양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2년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간이 흘렀다고 지금 아파트 값을 2천만 원 가까이 책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SH나 팔고자 하는 자들의 어떤 감정에 따라 원가가 움직이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볼 수 없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민간에도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서는 평생주택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임대를 살 수 있는 평생주택을 지려면 이 위례신도시에 이런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줘서, 지금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60%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지어진 상태에서 후분양을 하는 것이고, 이 아파트를 조금만 더 지면 즉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평생주택이 되게, 공공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한 채에 10억씩 1600채니까 그냥 현재 가격으로만 해도 1조 7천억 8천억의 자산 증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버리면 공기업은 3천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3,700억밖에. 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조 6천억의 자산 증가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국민이 부자가 되고 시민이 부자가 되고 시민들의 주택이, 공공주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 관료들의 농간에 대통령이 속고 있는 건지, 제가 판단컨대는 전임 시장 박원순 시장,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을 8, 9년간 속여온 이 관료들이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이후에 또다시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판단에 경실련은 이 관료들이 얼마나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또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속이는지 끊임없이 폭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